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동향, 가격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금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20년 이렇게 금리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그려 보면요, 그 금리 높으면 내려가고 금리 낮으면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이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세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금리 인하 기회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이제 가계부채나 금융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뭐 세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공급 확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공급 확대도 공공이 많이 하느냐 민간이 많이 하느냐, 또 민간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떤 정책 조합을 펼칠 것이냐인데, 요 공급 확대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다? 공급 확대만 되면 부동산이 잡힌다?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정책들이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효과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거 막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요 관리나 공급 확대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패키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이 자산 시장이 크게 보면은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자본 시장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익이 훨씬 높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본 시장에서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야 머니 무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돼야 정책 효과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금리 인하 요 시기에 이제 그게 예상이 됐을 때는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관리를 해놓고 가계부채랄지, 금융 안정이랄지 이런 걸 해놔야 이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뭡니까 시장이 안정되는 거지. 이거 선행조치 안 해놓고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안정 대책,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될, 단순히 부동산 시장 관리에만 지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경제 상황까지 대비한 그런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도권 1극 체제,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1극 체제, 이게 계속 하는 한 아무리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서울로 다 몰려들면 집 모자라죠. 어떻게 집값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것,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정책을 밀고 가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른바 5극 3특 체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성장을, 국토 균형 성장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지금 핵심 국정 과제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단순히 지방에다가 무슨 뭐 배려하고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적 과제예요. 이게 그 중에 이제 그러려면은 근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봅니다. 여러 정책 수단들도 동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행정수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지금 미 이전 부처 이것도 다 세종으로 옮겨서 명실상부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그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왜 이거 뭡니까 저 기재부 장관한테 묻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연동돼요. 네네. 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그 수요 관리라든지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시장의 교란 행위 방지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서 그 감독 조직까지도 저희들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하고도 사실은 관련돼 있는데 금리가 또 우리 또 민생하고 또 가계부채하고도 관련돼가 있고 이게 그래서 거시건전성까지 관리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도권 이외에 이걸 또 하려면 지역을 또 살려야 되는데 지역에 또 어떻게 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이냐 뭐 신행정 이제 행정 수도 이전 뭐 모든 게 하여튼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 저는 의원님 말씀이 100%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이게 아키텍처를 어떻게 좀 조율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은 또 컴플렉트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정책에 또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미세 파인 튜닝도 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 삼아서 하여튼 종합적이고 망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10분 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10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